네, 그 외사법 스터디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늘 준비하신 거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이대수 강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조금 섭질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려 하는데, 네, 일단 이 몇 강이죠? 기대수 7강인가 6강에서 이제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라는 거랑 알키메디안 프로퍼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제 아, 소개되기를, 그 시작하시기 전에 그 네. 시간을 대략 한 20에서 25분 정도 또 이제 아, 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제 소개되기를 이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는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증명은 강의에도 나와 있고 직접 해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방향의 증명을 보면 이제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는 이제 프로퍼티 내용을 보면 어떤 실수 x, y를 잡았을 때 이제 어떤 자연수 n이 있어서 nx가 y보다 크도록 하는 n이 존재한다. 어떤 걸 잡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증명을 하는 방법은 리스터 버먼드 프로퍼티가 맞다고 할 때 알케비디안 프로퍼티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n이 존재하는가를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놓고 y가 음수일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뭐 n을 그냥 1으로 둬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XY를 정해놓고 이거를 만족하는 n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없다고 치면 이런 n이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n에 대해서 이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모순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떤 이라는 집합을 nx를 모아놓은 집합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x를 모아놓은 집합이라 생각을 했을 때 이 집합 E는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서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bounded abov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프리멈이 존재하고요. 음, 네, 수프리멈이 존재하고 수프리멈이 존재한다는 뜻은, 네, 수프리멈은 어퍼 바운드 중에서 미니멈한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실수 집합에서 공집합이 아니고 공집합에는 분집합이 있고 그게 바운디드 어보브이면 수프리멈이 존재하고, 그 말은 어떤 양수 엡실론을 잡았을 때 어떤 이에 들어가는 원소가 존재해서 이 사이에 낑기는 그런 친구가 항상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양수를 잡아도.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런 nx를 모아놓은 집합이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어떤 nx가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베타가 슈프리멈이거든요. 슈프리멈 이가 이를 베타로 둔 거니까. 그러면 이 베타가 슈프리멈이라 했는데
슈프리멈은 이 집합의 모든 원소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이 원소보다 작죠. 그래서 베타가 슈프리멈이라는 사실과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모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포즈 낫이라 했던 게 거짓이라는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 생각을 했던 거는 이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명제가 이렇게 증명을 하면 반대를 증명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증명을 해보려 했는데 일단 이거에서 이거를 가는 걸 증명을 하려면 알케미니안 프로퍼티가 되고 되는 걸 가정했을 때 리스터 바운드 프로퍼티가 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키메디안 프로퍼티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니드스 쇼가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간단하게 이게 이제 알키메디안 프로퍼티니까 뭔가 집합을 제 머릿속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걸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걸 슈프리멈이 존재하는 게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더 놓고 아니 존재하는 걸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걸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특별한 집합이니까 이 모든 집합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 모든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뭔가 모든 뭐뭐에 대해서 무언가가 존재한다를 확인하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증명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배우를 써서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이상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생각을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도를 해보셨다면 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기대수 7강인가 6강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이고, 아, 이게 7강이네요. 이게 7강에서는, 어, 이거 두 개가 있을 때, 뭐, 리미트, AN, BN이 알파, 베타이다. 뭐 이런 거 증명하고, 네, 이런 거 증명합니다. 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아, 여기 있네요. 이게 D번이 제가 아까 쓴 거고요.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를 써서 그대로 증명을 하면 되고, 근데 증명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한 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양수를 커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애초에 그 문장 자체가, 어, 어떤 실수를 뽑아도, 뭐, 그거보다 이제, 항상 작게 하는 그런 n0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어떤 실수라고 하면 이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n이 뭐 0.00001이든, 아무튼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네, 그걸 전부 고려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이 n이 엡실론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앞에다가 양수를 곱해주는 거 정도는 괜찮다. 왜냐면 양수를 곱해준다 해도 네, 뭐 기울기가 조금 바뀌는 것뿐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모든 양수를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형은 괜찮더라. 근데 막 조금 이상한 변형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이거 너무 이상한데 아무튼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 이제 좀 애매해지는 게 어, 일단 엡실론이 베타일 때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이런 그래프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경을 좀 썼고요.
물론 이 예시가 정확히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이게 모든 양수를 커버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이런 증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애먹었던 거는 2번 이거 증명하면서였고 어떻게 해서 이 바운드를 생각해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엑서사이즈가 나오면 바로 풀었거든요. 이제 이걸 다 풀고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쉽게 푸셔서 원래 저 이제 이 방법을 똑같이 썼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 네 이거 생각해낸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쓴 건 이거였습니다. 이 프로퍼티였고 원래 지금 저희가 보통 입실론 델타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엡실론 델타입니다. 저희가 보통 쓰는 프로퍼티가 이 트라이앵글 이니퀄 네, 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쓰는데 이 이니퀄리티를 조금 변형을 시키면 x 이제 일단 더한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x y 플러스 y니까 x 마이너스 y 플러스 y거든요.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 뭔가 원래 이거만 쓰다가 좀 다른 변형된 무언가를 쓸 수 있게 돼서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x 마이너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써서 한 거고요. 제가 이걸 똑같이 쓴 거고. 좀 이런 그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변형해서 뭔가 이니퀄리티를 막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하는 이런 테크닉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고 이건 이렇게 나온 프로퍼티고요. 이니퀄리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네, 이런 뭔가 어떤 n이 존재해서 그거 이상의 모든 n에 대해서 엡실론보다 작다 이게 만족하면 그러니까 이걸 증명을 하면 이제 리미트 이게 여기로 간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게 정이니까. 그래서 이니퀄리티를 이렇게 막 조작을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노트에 그대로 나와 있고 이 엑서사이즈는 네, 이것도 강의에 있습니다. 강의에 있는 거 그대로 한 거고 이렇게 되면 되더라고요. 그냥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둬서 했는데 이건 안 되고 뭐 이렇게 모순을 내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 하는 강의의 맨 앞부분에서 WOE, 웰 오더링이랑 매스메티컬 인덕션 관련된 증명을 합니다. 두 개가 이제 동시라는 증명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 반대 방향의 증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이 반대 방향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매스메티컬 인덕션 일단 그 전에 설명을 드리면 매스메티컬 인덕션 이겁니다. 어떤 n의 부분집합 a가 있을 때 1이 a에 들어가고 n이 들어갈 때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a는 n이다. 이게 매스메티컬 인덕션이고요. 그냥 수학적 귀납법 저희가 뭐 증명할 때 쓰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웰오더링 프린시플은 네, 이것도 a가 어떤 n의 부분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닐 때 항상 미니멈이 존재한다. 이것도 웰오더링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공리입니다. 이것도 공리고 얘도 공리고 얘도 공리예요. 근데 저는 사실 웰오더링 프린시플이 공리라는 게 오케이 공리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무한계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공리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했는데 강의에서 1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면
이게 잘 정의가 되려면 이 저희가 어떤 K를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 뽑을 때 이 모든 A의 원소에 대해서 그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 집합을 정의할 때 무한본 비교를 해야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K가 모든 N에 대해서 이거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의를 할 수 있는가. 웨로드링 프린시플이 지금 맞다고 가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물론 그 웨로드링 프린시플의 정의 자체는 뭐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냥 말 그대로 이거죠. 이건데 이게 있는 이유가 어쨌든 무한번 비교하기 어려워서 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다음에 이제 증명하는 거는 뭐 웨로더링 프린시플이 이제 뭐 서포즈 낫이라고 하겠죠.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포즈 낫하고 그 모순을 이끌어내는 게 제일 쉬운 증명인 것 같아요. 서포즈 낫하고 그러면 이제 미니멈이 없다는 거죠. 미니멈이 없고 어, 잠시만요. 그쵸. 그럼 이제 미니멈 A가 없다는 거고 일단 1이라는 I는 2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1이 A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자연수 집합이니까 1은 미니멈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자연수 집합에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건가? 자연수 집합에서 1이 미니멈 민이라는 것은 공리겠죠? 이건 공리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거는 이제 놓기 나름인데 뭐 네. 사람마다 조금씩 나는데 공리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이게 공리구나. 그러면 아무튼 이제 모르겠는데 사실 그건 이 잘 모르겠고. 그쵸. 네.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궁금하긴 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이 미니멈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너무 일단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1이 공리면 1이 이제 미니멈이니까 무조건 2에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이거 됐고. 만약에 이제 M이라는 애가 2에 들어가면 만약에 들어간다 칩시다. 그러면 M은 A에는 안 들어가겠죠. 왜냐면 A랑 E랑 지금 음, 음? 어, 이건 좀 이상한데. 여기서 네, 어, 제가 지금 이 정의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음, 저 n이 부분 집합인가요? 아니면은 무슨 어떤 숫자인가요? 이 N이요? 스몰 n이요. 네. 이 N은 이제 저희가 자연수 집합에서 부분 집합 A를 정의를 일단 처음에 해놓고 그 A의 모든 원소의 N에 대해서 네. 이거를 만족하는 K를 모아놓은 집합이 입니다. k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그 그럼 k와 n 사이에 있는 게 부등호인 거죠? 네, 그쵸, 그 그쵸. 부분 집합 기호가 아닌 거죠? 네네. 어, 그러니까 n이 어쨌든 엘리먼트인데 엘리먼트보다 작은 어떤 k이고 음, 그런 k는 뭐 작기만 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k는 그럼 그냥 작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k에 대한 어떤 뭐 바운더리는 없는 건가요? 네, 모든 원소 N의 N보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아, 네. 왜냐면 K에 대한 바운더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여기서는 좀 애매했던 게 뭐 실수인지 복소수인지 뭐 아니면 저기 뭐냐 재수 아,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저기서 약간 좀 뭐 그럼 네. 네, 이제 이해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남은 시간이 3분 정도 남았군요. 네네. 잠시만요. 여기 질문 어떻게 해야 돼? MI에서. 음, MEE에 들어가면, MEA에 들어가지 않나? 왜죠? 음, 음,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 증명은 제가 한 번 더 해봐야겠네요. 네. 뇌정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저 뭐냐 발표하신 게 사실 가장 좀 괜찮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그 제가 삽질하는 흔적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네. 나 모르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발표하셨던 것들 중에서 가장 좀 잘 나오지 않았나. 모르겠다 제일 많이 들고 오지 않았나. 약간 그 생각이었고. 네. 그래서 좀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걸 생각하시면서 뭔가를 좀 계속 뭐 공부를 하시거나 하면은 저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따라하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없는데 그런 방식으로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뭐라고 할까 어 정확하게 단어가 떠오르진 않는데 약간 태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배우기 가장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은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좋은 뭐랄까 태도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좀 지금까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감사합니다. 힘드셨을 텐데 뭐 이래저래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네, 와중에도 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들었습니다. 전, 감사합니다. 저는 좀 약간 힘들어서 네, 뭐랄까 스터디도 모르겠어요. 회사 11월까지는 끌고 가고 싶은데 조금 일찍 좀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음, 10월까지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좀 이래저래 지쳐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대신에 이제 좀 지치는 방식대로 저는 그냥 좀 어떻게 어거지로라도 좀 뭔가 시작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는 뭘 좀 이제 계속 하려고 하냐면 잠깐만요. 그냥 좀 제가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뭔가 지켜보는 거. 그래서 뭔가 제가 직접적으로 막 열심히 뭐 써서 증명하고 이런 체력이 없어요. 한 문제가 솔직히 좀 이게 좀 약간 핑계도 핑계지만 핑계라고 저는 이제 좀 약간 까놓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버겁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아, 그래서 무슨 짓을 그냥 좀 하냐면 이런 거죠. 그냥 똑같은 거를 뭔가 보고 좀 내가 따라해보자. 약간 뭔가 좀 괜찮게 강의한 것들 보고 따라하자. 약간 그 생각도 좀 음, 있고. 이런, 그러니까 최대치기님 그때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중에 뭐냐면 깔쌈한 렉처를 찾아다니는 걸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깔쌈한 렉처 찾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그 짓이라도 하려고. 약간 좀, 예, 그 짓이라도 좀 해가면서 약간 수학이랑 최소한 친해지기라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깔쌈한 렉처를 조금씩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골라 하는 약간 청개구리 같은 심정으로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이게 지금 제가 이걸 골라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오나? 아, 여기 있다. 네. 네, 요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요 어, 요건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게 저는 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네. 렉처가 여기 보면은 이제 리스트가 쭉 있어요. 뭐 1강부터 쭉 이거 하신 분이 되게 좀 잘 해놓으셨는데 93까지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제가 다 띄워놓았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뭐랄까 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트랜스포즈 뭐 전치 행렬 이런 것들도 뭐 대각선 트레이스 이런 것들 너무 저기 뭐냐 디테일하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다 띄워놓았고요. 회집합의 성질은 제가 좀 나중에 한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랑 LU 디컴포지션 이것도 뭐 저희 같지 하고 그냥 넘긴 것들이고 네. 네. 판별식 디터미넌트 이것도 뭐 봐야겠지만 그냥 좀 뭐랄까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멍하게 그냥 때려놓고 볼까? 약간 이런 것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다음에 넘어가서 고유값 고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사실은 우리는 이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축이 두 네. 개가 주어졌을 때 선형대수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좀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축을 회전시키고 싶은 거나 축을 음, 축소시키거나 사실 이 두 가지를 프랙티컬하게 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에 네. 더하자면은 차원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확장하거나 한 네 가지. 저는 사실 이 네 가지 정도라고 보거든요. 축을 휘는 거는 선형대 수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뭐랄까 리니어 뭐라고 하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거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원을 축소하는 것도 사실은 리니어 디컴포지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니죠. 아닌데 이제 PCA 같이 이제 차원 축소를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냥 제가 선형대 수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네 가지를 꼽자면 이런 이제 차원을 회전시키거나 아니면 축소 확장시키거나 이제 아니면 차원 몇 개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차원을 확장하거나 뭐 네 가지 뭐 일단 좀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네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런 설명하는 감이었던 거죠.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쭉 이제 봤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선형대 수학을 한다는 게 AX는 B 이꼴 또는 AX는 람다 X 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 하는 건데 여기서 그 A가 0이 됐을 때 뭐 X에는 사실 어떤 값이 들어가도 되지만 A가 0이 아닐 때는 X는 자명해. 그러니까 0,0 이런 것들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를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이제 A 마이너스 람다 i를 이제 풀어내는 방법. 왜냐면 이제 자명해 말고 다른 근을 가져야 되다 보니.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될 경우를 계산을 해가지고 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가 대충 어떤 조건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 조건에 맞춰서 네, 뭐 이제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 그 고유 벡터의 어떤 관계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뭐 하나를 찾아내는 거죠. 고유 벡터는 이제 뭐 사실 무한가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제 그냥 곱하기 그냥 스칼라별을 계속 네. 해버리면 그쵸, 되다 그쵸. 보니 네 그냥 그 수많은 고유 벡터 중에서 그냥 내 눈에 제일 이제 깔끔한 거 하나 약간 그런 거 찾아내는 거. 대충 그게 그 말이구나. 내가 아이겐 벡터라는 게 뭔가 딱 하나의 값만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차원 돌릴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축 방향대로 차원을 돌릴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을 그냥 이제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 그 아이겐 벡터들 중에 나는 하나만 풀어내면 솔루션이 되는구나. 왜냐면 이제 풀어낸 거에다가 스칼라벨 해버리면 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 네, 그런 생각을 네, 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뭐 그 김동 선생님 얘기하신 그 저희 뭐냐 기대수 하신 것 중에서 저는 네. 약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우리 굳이 더하기라는 거를 쓰지? 약간 빼기를 왜 안 쓰는 걸까? 약간 그 생각을 그냥 좀 속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약간 왜 그런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떼기를 왜 안 쓰나? 네, 그쵸.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게 저희 그 매스매티컬 인덕션에서 했던 것처럼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더해가는 게 그냥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큰 거에서 빼는 것보다 왜냐면 크다는 거를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웰오더링 프린시플에서도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이 있다라고만 해놓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작은 거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가장 큰 거는 어떤 경우에서든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가장 작은 거에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 나가는 게 딱 그냥 인간의 관점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하기를 쓰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뭔가 이 공리계가 어떤 공리계 ZFC 공리계가 이건가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 채널에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그런 뭔가 딥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무슨 어떤 생각이냐면 저기 뭐냐 저기 하나 그냥 노트를 들고 와서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계산을 할 때 뭐, 뭐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알콤마 뭐 플러스 저 화면이 안 2까지 보입니다. 화면 잠시만요. 화면이 어디 갔냐? 어 보이세요? 지금 안 지금도 보이죠? 안 보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보이세요? 네, 지금 보입니다. 네, 여기 화면 보이시죠? 그 네. 지금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쓰지 우리 약간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안 쓰잖아요. 네. 왜 그럴까 약간 그냥 고민을 해봤었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는 경제성이겠죠. 첫 번째는 굳이 플러스로 할 수 있는 걸 굳이 마이너스 표기해가지고 이제 그 음, 곱하기 이만큼의 뭐랄까 비용 같은 거니까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고 근데 그럼 그 중에서 왜 굳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플러스가 편하니까 약간 이런 것들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수학자들이 그렇게 얼레벌레 할 리가 없지 약간 그 생각을 했었고 다른 이유를 그냥 찾아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제 생각이 그냥 이거였는데요. 픽스를 했을 때 x, x, y 그냥 편하게 r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x 그리고 x 플러스 y를 연산의 관점에서 그냥 얘네 둘을 한번 그냥 교환을 해보죠. 왜냐면 교환되면 음,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y 플러스 x 같죠? 같죠? 네. 네. 근데 x 마이너스 y를 교환을 해보죠. 그러면은 얘 그냥 두고 교환을 해버리면은 y 마이너스 x가 되죠. 얘는 음, 같지 않죠. 얘를 같게끔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시메트리하지 않다. 넌 시메트리.
근데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바꿔서 네, x 플러스 마이너스 y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얘까지는 어떤 그냥 컨디션이라고 해보고, 네, 컨디션이라고 얘를 오퍼레이터, 연산자로 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교환을 했을 때 정확하게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상태를 파악하는 걸로 쓰고 연산자는 얘로 쓰자. 그러니까 그래서 플러스를 쓰는 게 아닐까 인 거죠. 오, 저의 생각은 이러면은 야 다른 뭐랄까 시비 털기 좋아하는 다른 수학자들이 시비를 좀 덜 털겠다. 털 건덕지가 없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죠?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커뮤테이티브, 그렇죠. 네, 뭐 실제로는 다른 여러 가지 뭐 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은 있겠죠.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뭐 그냥 뭐 이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어, 어이구 화면이 꺼졌네. 네, 아무튼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좀 체력적으로 좀 털리지 않는 뭔가 선에서 계속 해볼 거고요. 그래가지고 네, 뭐 좀 요즘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그 레코드는 여기서 좀 종료를 할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